지금으로부터 6년 전인 주치의 103 2014년 10월 27일 경야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 노작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 정신으로 살며 투쟁하자를 발표하시어 우리 인민과 인민군 장병들이 주체혁명위협의 승리를 위한 성스러운 진군길에서 영원히 틀어지고 나가야 할 위력한 사상정신적 무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눈보라치는 백두산의 어르시여,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 정신은 우리가 영원히 품어안고 살아야 할 순관정신이며 제일 귀중한 정신적 제보라고 하신 경야는 최고 용도자 동지의 뜻깊은 말씀의 구절구절이 오늘도 커다란 진폭으로 온 나라에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경야는 원수님께서는 러작에서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 정신은 부닥치는 애로와 난간을 맞받아 뚫고 나가는 완강한 공격정신이며 100번 쓰러지면 100번 다시 일어나 끝까지 싸우는 견결한 투쟁정신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날 또다시 자신께서 백두산에 오른 것은 김일성 민족, 김정일 조선의 위대한 정신력의 군본원천인 백두의 혁명정신이 어떻게 마련되는가를 더 깊이 채도하고 온 나라의 백두의 혁명정신과 기상이 차넘치게 하기 위해서였다고 하셨습니다. 경야는 원수님께서는 백두산의 눈보라는 백두의 칼바람이며 백두의 혁명적 기상이라고 하시면서 눈보라치는 백두산에 올라가서 직접 백두의 칼바람을 맞아보아야 백두산의 진짜 맛, 백두산의 진짜 매력을 알 수 있으며 조선혁명을 끝까지 완성하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게 다지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경야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 천만의 심장 속에 새겨주신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 정신은 온 나라의 창조와 투쟁의 불길로 세차게 나래쳤고 우리 원수님께서 앞장서 희축하신 백두산 행군길을 따라 혁명의 송산 백두산으로 계승자들의 대우가 끝없이 굽이쳤습니다. 지금도 조끼가를 부르면서 바넬종가를 부르면서 백두산에 올랐던 그때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군감자와 통강행위도 맛보았습니다. 정말 어통말도 신분데 원수들과 싸우면서 겪었을 투사들의 구고생을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백두의 칼바람 맛을 알면 진짜 혁명가가 되고 그것을 모르면 배신자가 된다고 하신 경야는 원수님의 말씀에 참뜻을 새겨안았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백두의 눈보라 정신, 백두의 칼바람 정신을 언제나 이 가슴에 안고 오늘의 80일 전투에서 꼭 용례로운 승리자가 되어 강제 8차 대장에 떳떳이 들어서겠습니다. 당의 용도 밑에 백두에서 계속된 주체혁명 위협을 끝까지 완성하자. 80일 전투의 불길도 높이 당제 8차 대회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자. 각지 피해복구 전투장들에서 들어온 소식입니다. 80일 전투가 거저되는 속에 각지 피해복구 전투장들이 지금 피해 지역 인민들의 살림집 건설을 위한 과감한 전격전, 치열한 초리아전으로 더욱 세차게 끌어번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진행된 1단계 사회적 경쟁 청하에서는 만경대 구역대대와 랑랑구역대대, 강남군 대대가 1등의 영예를 지녔는데 특히 만경대 구역대대에서는 제일 어렵고 힘든 구간의 살림집 건설을 맡아서 전투력 있는 단위, 힘 있는 단위의 영예를 다시금 떨쳤습니다. 남들보다 기초 굴적을 파는 양이 2m 40을 돌파해야 했습니다. 또 기초 바닥에서는 파면 팔수록 물이 계속 뿜어져 나오고 항공군에서도 이 1등을 한 우리 만경대 구역이 이런 악조건이라고 해서 1등을 못하는 거 아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더 앞서야 된다는 이런 정신을 가지고 우리 주야 24시간 전투를 벌여서 나는 1등의 영예를 차지했습니다. 지금 제2수도당원 사단의 전체 전투원들은 여기 피해 지역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삶의 새터전, 행복의 보금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해서 정말 모두가 분발하여 완강한 돌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추위가 닥쳐오기 전에 피해 지역 인민들에게 새 살림집을 마련해 주자는 것이 우리 당 의도가 아닙니까?
불에서 우리 두단어리 공장의 지휘관들은 전투원들이 혁명적 요리와 창의 창발성을 적극 불러일으키기 위한 전정지삽을 짜고 들고 기술 공정도를 선행시키면서 연속적인 공격전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설하고 있는 산림집들에 대한 평가는 실제 이 집을 쓰고 살 요괴민들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평양시 건설기계단 전투원들은 요괴민들을 자주 만나 의견도 들어봅니다. 또 그들의 요구도 알아보면서 산림집을 쓰고 살 요괴민들이 편리하게 이 산림집을 짓자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피해 지역 인민들에게 안정되고 문화적인 생활 조건을 보장해 주자고 해도 그래 우선 이 전력 문제부터 해결돼야 한다. 그래서 우리 평양시 성배전부 중대에서는 이곳 피해 지역 인민들이 이용할 주민용 전기 보장을 위한 전력계통 구성 사업을 적극 내밀고 있습니다. 곰독지구 피해 복구를 당이 정해준 시간에 당이 바라는 높이에서 끝내는 데서 이 자재 보상은 매우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기에 지금 조선인민군 유이성 소속부대 군들과 창업원들은 전시 수송을 보장하는 심정으로 이 곰독지구 피해 복구에 필요한 물동 수송에서 자기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곰독지구 무학동까지는 해발 2,000m가 넘는 높은 고개와 룡길, 아슬아슬한 벼랑길이 수많이 있으며 벌써 일부 수송로들에는 눈이 내리고 울음이 졌습니다. 우리는 수송로의 조건에 맞게 현대 수송을 위주로 하면서 서로의 긴밀한 협동을 조직하여 산림집 건설에 필요한 자재들을 제때 원만히 수송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수리에 필요한 부속품들을 예견성 있게 마련하고 제때 정비 보수하면서 현재까지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이 인준기계들이 만가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한시라도 건설 자재와 물자를 제때 실현하지 못하면 그만큼 산림집 건설이 늦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리하는 최고사랑을 넘게 드리는 충성의 전투보고가 부서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운전수들은 매일 매 시각 자기 수송 임무의 중요성을 심장으로 느끼면서 이 수송길에 나서곤 합니다. 여기 피해복구 전용 마당에는 이 건설자들을 보다 큰 위훈 창조회로 힘있게 고무추동하며 지금 대건설구 기동예술 선동대원들의 혁명의 북소리, 승리의 노래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여기 피해복구 전투장으로 달려나오면서 수십 편의 음악 작품들과 또 선동문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여기 전투장에 와보니 우리 전투원 동지들의 열정적인 모습과 정적인 노력에 비해서 우리의 성의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지에서 충성의 대답들이 알았습니다. 복받은 인민의 노래를 비롯한 수십 편의 노래들을 새로 신청해서 선동활동을 벌였는데 우리 전투원 동지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위대한 당의 허서 따라 80일 전투의 산하까지 떨쳐나선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노동계급이 맹렬한 생산 돌격전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선 금속공업 부문에서 전투 목표를 지표별로 매일 넘쳐 수행하면서 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철강제 생산으로 들끓는 천리마지강연합기업소에서 최성 특파기자가 보내한 소식입니다. 또 어떤 시련과 난관이 가로놓인다 해도 언제나 강철로 당중을 결사옹해온 그 정신으로 오늘의 80전투 목표를 무조건 수행하고야말 이곳 노동계급의 불타는 열의가 지금 저 전기로들마다에서 끓고 있는 샘물처럼 세차게 불어번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운 전투 목표를 수행한다는 것이 결코 허술한 것이 아닙니다. 원료 조건, 자재 조건을 비롯해가지고 제기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원수님께서 오늘이 이 어려운 난국을 우리 인민들 앞에 다 터놓고 이 80일 전투를 허수하셨는데 우리 강선의 노동계급이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원료 타발, 이 조건 타발을 하면서 그쯤하면 된다고 생각하던 그런 관점을 싹 다 틀어버리고 합리적인 작업 방법과 앞선 기술 혁신안들을 적극 도입하면서 국민들 허상간, 작업반 허상간 경쟁 열풍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올린 결과 이번 80일 전투 기간에 철강제 생산을 더 누릴 수 있는 얼파구를 열어놨습니다. 한편 남포시에서 많은 파초를 모아 천리마지강연합기업소에 보내줬습니다. 우리 남포시가
81전투에서 자기의 몫을 단단히 하자면 천리마지강연합기업을 비롯한 사형제 공장들이 영을 쓰며 일어나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천리마지강연합기업소가 더 많은 강제를 생산 보장해야 하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시적으로 공장기업소 개건 현대화 과정에 폐기된 설비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군중적으로 수집한 수백 톤의 파츠를 싣고 또다시 천리마지강연합기업소로 달려왔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상문의 노동계급이 80일 전투의 생산 돌격전을 과감히 전개하고 있는 소식입니다. 높아진 그런 생산 목표를 계획정리할 훈련 밑에 공정별, 기대별, 그리고 일별, 주별, 월별 전부 훈련을 세고 경제수치가 주의를 적극적으로 방향 있게 정책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참모부서들이 협동 작전을 강화하고 우리 설비관리, 기술관리 보호를 받고 설비 정상 운영에 생산 속성의 담보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이 사업을 주저로 들고 있으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인민군 군인들이 투쟁 기풍, 투쟁 번대로 더 많은 시멘트를 생산해서 이번 80일 전투에서도 영일한 승리자가 되자. 그래서 훌륭한 노력적 선물을 안고 당시 8차 대장에 떳떳하게 들어서자. 바로 이것이 우리 모두의 한결같은 심정입니다. 여기 풍곡풍년 탄강의 80일 전투에서 특징적인 것은 현행 생산자와 함께 전망 생산을 위한 조건 보장을 확고히 선행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우선 굴진을 앞세워서 예비 석탄장을 미리미리 마련해 놓았고, 그리고 설비 자재와 같은 이런 석탄 생산을 위한 조건 보장, 여기 많은 힘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럼 그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탄강이 30%는 장성했습니다. 석탄장 계획이. 현재 우리 지금 매일 일종 계획을 120%, 140%는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석탄이라는 거는 하루 이틀 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도 석탄 생산을 해야 되고 나가서 그걸 위해서 굴진에 힘을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대간 기능공 경기를 조직해서 계속 굴진 계획을 넘쳐 수행하도록 모든 굴진 서대들이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 채탄 중대들에서 예비 채탄장을 거의 2개씩은 가지고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탄도들의 요리는 없습니다. 81 전투들에 가서 그 요리 높은 데 맞게끔 조건 보장이 첫째입니다. 탄강에서는. 채탄장들에는 똑바로 이틀 내지 3일간 요리는 사전에 보장해주고 굴진 자재는 일주일 예비를 조성해줘서 굴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2단면까지 나가게 되면 굴진 계획을 150% 하게 됩니다. 나도 제대군인입니다. 저기 피해복구 전선에 나가 있는 군인 건설자들처럼 석탄 생산에서도 제대군인의 번대를 보이자고 합니다. 여기 순천화력발전소에서는 이번 80일 전투 기간에 높은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우리가 여기 발전소의 80일 전투에서 좋다고 찾아보게 되는 것은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가장 중요한 문제로 내세우고 이 사업을 현존 발전 능력을 높이기 위한 이런 데로 확고히 지향시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기 우리 발전소의 경험을 보면은 설비관리, 기술관리만 짜고 들어도 능히 현존 발전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발전소에서는 보일러나 타빈을 비롯해서 발전 설비들이 원성 회복이 이미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였습니다. 여기에 토대 가지고 지금 80일 전투에 진입해서 현재까지 발전 설비들이 최대 효율을 보존하고 최량화 운전을 받아들여 전력 생산을 매우 안정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발전소의 기술 집단이 모체가 돼서 산소농도 측정에 의한 최대 효율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 제작이 이미 전부 완료되고 도입셈에 들어갔습니다. 또 새 기술이 이러 타빈에 도입돼서 생산에 적극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당제 8차 대회를 어떻게 빛내겠는가, 우리 직장, 우리 교대, 우리 당스포 당원들 모두가 어떤 노력적 선물을 안고 마당인가 생각 많이 했습니다. 토론도 많이 하고, 그래서 우리 당세포에서는 80일 전투기간에 수행할 목표들을 조항별로, 항목별로 하나하나 단결적으로 쪼아박았습니다. 교대 작업에서도 우리 당원들이 앞장에 서고, 창의권, 기술혁신안도 우리 당원들이 앞장서니까 그것은 마케팅으로 쭉쭉 풀려나갑니다. 80일 전투가 시작돼서 보름 만에 벌써 우리 직장에서는 연소율을 98% 이상 보장할 때 대한 단결점을 집행하고 매일 전력 생산을 110% 이상 넘쳐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지에서 80일 전투가 더욱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흉안북도에서는 동래강 조수지 온재 공사가 결속되고 장속 쌓기와 관계물길 공사가 힘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동래강 조수지 기본 원재가 완성됨으로써 총 공사량이 95% 개선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공사는 원재 장속 공사와 잔디 피공사 그리고 홍건도 관속지까지 가는 수십 킬로미터의 물길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공사를 80일 전투 기간에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사 일정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일정 계획대로 공사를 수행하도록 저지정치 사업을 짜고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윤전 기재들과 중기계들이 가동률을 최대한으로 높여서 공사가 질적으로 진행되도록 여부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온천군에서 산림조성과 강하천 정리를 일관성 있게 내밀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산치수 사업은 나라의 국토를 보호하고 인민의 생명재산을 지키기 위한 순간 애국 사업이며 만년대의 자연계 사업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군당연회 지도 밑에 군안의 모든 산들에 대한 나무 심기가 끝난 데 맞게 산림을 쓸모있는 열매 숲으로 개조하는 사업을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모체 양매장의 물질 기숙 토대가 튼튼히 갖춰진 데 맞게 잣, 밤, 모루, 달에 단나무를 비롯한 22여 종의 152만 그루 나무를 생산하고 있고 산불 마기선 보수공사, 사방야기 공사를 전부 끝내었습니다. 그리고 복룡촌 공사, 성농촌 공사, 군수촌에 대한 강바닥 파기와 장속 쌓기, 물길 고추 폐기를 마감 단계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독림군에서도 강하천 정리와 나무 심기를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난 시기 국토관리 사업을 항구적으로 틀어지고 이 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갔습니다. 올해 가을철 국토관리 청동원 기간에도 영년천 공사 계획을 세우고 이 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산림조성 사업에도 큰 힘을 넣고 있습니다. 양묘장에서 이런 수종이 좋은 나무들을 수백만 그루 생산하여 산림조성 사업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올해만 해도 이용 가치가 있는 밤나무, 가래나무, 단나무를 비롯한 나무들을 많이 심고 있습니다. 강계시의 근로자들이 뜨거운 조국의 향토위를 안고 고리와 마을 일터의 면모를 일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시에서는 중심지구의 면모를 일시시킬 통이 큰 목표를 내걸고 이 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했습니다. 우선 인민들이 편의를 최대한 도모할 수 있게 아파트 외벽 개조 설계를 완성한 데 이어서 시멘트와 강재를 비롯한 건설 자재 보장을 선행시키면서 기간 기업소별로 분담 조직을 면밀히 짜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공의 질을 높이도록 기술적 지도를 안받침해서 강계시 중심지구의 봉사망들과 수십 동에 달하는 아파트 외벽 개조 공사를 짧은 기간에 끝냈습니다. 거기에다 거리 곳곳에 하대들도 설치해서 아름다운 꽃들도 구색에 맞게 피워놓으니까 거리가 환해졌습니다. 다음은 국제 소식입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도 역시 국제사회의 커다란 우환거리로 되고 있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상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외신 보도에 의하면 26일 현재 세계적인 감염자 수는 4,376만 2,880여 명, 사망자 수는 116만 4,190여 명에 달했습니다. 현재 하루 감염자 수가 제일 많은 대륙을 보면 여전히 유럽입니다. 26일 현재 유럽의 총 감염자 수를 보면 862만 4,100여 명, 사망자 수는 25만 2,100여 명에 달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보건비상계획집행국장은 유럽이 현 시점에서 악성 전염병 전파의 진원지로 되었다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그는 최근 한 주일 동안에 기록된 세계 감염자의 46%가 유럽 지역에서 나왔다고 하면서 유럽은 또다시 악성 전염병 전파의 진원지로 되었다. 유럽은 이러한 현실을 매우 심각하게 대해야 하며 현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엄격한 방역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벨지크에서는 지난 한 주일 동안
하루 평균 12,500여 명이 감염자로 등록됐습니다. 이것은 전주에 비해서 무려 2.5배나 증가된 것으로 됩니다. 현재 이 나라 병원들에서는 감염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수용 능력 초과에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벨지크 정부는 26일부터 새로운 방역 조치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야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으며 문화 및 체육시설들이 문을 닫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수도 브뤼셀에서는 야간 통행 금지령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에스파냐에서도 감염자가 계속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26일 현재 이 나라의 감염자 수는 109만 8,300여 명이고 사망자 수는 3만 5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지금 이 악성 전염병의 전파 속도는 대단히 빠릅니다. 최근 3일 동안 하루 감염자 수가 연일 1만 7천여 명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놀라운 숫자입니다. 사망자 수도 한 주일째 매일 100여 명씩이나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질병들에 비해 볼 때 대단히 많은 숫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필리핀 수도의 남부에 위치한 주들에서 얼마 전 열대성 폭풍이 휩쓸어 피해를 입었습니다. 열대성 폭풍의 평균 바람 속도는 시간당 125km이며 순간 바람 속도는 시간당 180km라고 합니다. 열대성 폭풍으로 해서 한 명이 행방불명되고 2만 5천여 명의 주민들이 긴급 소개됐다고 합니다. 또한 열대성 폭풍으로 많은 살림집들이 파괴되고 전주대와 나무들이 넘어져 전력 공급이 중단됐다고 합니다. 어느 한 나라의 연구사들이 신형 코로나 비루스의 전파를 막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사람들 사이의 간격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휴대용 기구를 새로 제작했습니다. 연구사들은 불가피하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일해야 하는 공장과 같은 곳에서 정확한 간격을 보장해서 노동자들의 안전을 담보하고 생산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이 기구를 설계했습니다. 이 기구에는 지능 수감 체계가 설치되어 있어 사람들 사이 간격이 지나치게 가까워지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경보가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구를 이용하게 되면 앞으로 보건위기 상황에 대처해서 정확한 사회적 간격을 유지함으로써 비루스 전파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